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2002 피바 호주 월드컵에 도전합니다. 라트비아와 연습 경기를 마쳤는데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농구 최고의 전문가, KBS 농구 해설위원, 그리고 여자농구의 영원한, 여자농구뿐은 아니겠죠? 네, 농구학자, 어떤 수식어로도 부족함이 없는 손대범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소개 마음에 들었습니까? 마음에 듭니다. 네, 하나 빠졌는데 농구대학의 손대범입니다. 그렇죠. 농구대학. 반갑습니다. 농구를 이용한 사적 돈벌이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손대범 위원 모시고 여자농구 대표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번 월드컵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먼저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라트비아의 연습 경기, 두 경기 모두 해설을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연습 경기라면 너무 격이 떨어져 보이니까 평가전으로 라트비아의 평가전 두 경기 중계했는데 저도 사실은 대한민국 여자농구 대표팀 중계가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항상 이제 선수 출신 분들이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주변국들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떨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떨렸고 그래서 이 턴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대표팀 경기 중계 맡은 뒤로 쭉 라트비아를 팔로우 했죠. 네네. 유럽 예선전도 그렇고 일본 팀들이 경기를 쭉 지켜봤는데 막상 온 팀은 약간 핵심 멤버들이 빠져서 약간 기미 좀 빠졌고 지금 이번에 온 선수들은 오히려 유튜브에서도 하이라이트를 구하기 힘든 선수들. 그래가지고 사실 일본에서 좀 완패를 당했다고 하는 순간 저는 가장 걱정이 된 게 우리도 승패는 걱정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내용이다. 얘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없더라도 저는 앞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기 내용이 사실은 중계에서는 제가 이겨서 다행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1차전은 굉장히 좀 내용이 아쉬웠고 2차전은 그래도 좀 더 집중한 덕분에 최희승 선수가 빠졌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잘 반전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분위기만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오랜만에 열린 평가전이고 지금의 프로 선수들은 처음 겪는 국내 평가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확실히 좀 몰입을 못했어요. 집중 못한 면도 있고 어떤 선수들에게는 좀 긴장이 너무 많이 된 거, 어떤 선수는 너무 설레한 거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력이 좀 안 나온 것 같고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로만 본다면은 아직까지 다들 몸이 안 됐고 또 박지수 선수의 공백이 확연히 있다 보니까 후반에 좀 체력적으로 버거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수 움직임도 좀 둔화됐던 그런 면이 좀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최희샘 선수와 양인영, 진한 등 그래도 좀 눈여겨봤던 선수들이 잘해준 덕분에 그래도 결과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진한 선수, 양인영 선수 빅맥인데 결국 박지수 선수의 빈자리를 메운 선수들이에요. 190cm가 넘는 장신이 4명이나 있었던 라트비아를 상대로 당연히 제공권에서 밀렸습니다. 그게 좀 불만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180대 초반인 빅맨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보면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끊임없이 블록아웃을 하면서 몸싸움으로 밀어내고 뒤로 막 밀어내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또 언제든지 낚아챌 준비하고 있고 근데 다만 아무리 밀어봤자 뒤에서 툭 해가지고 뺏어가 버리니까 높이의 위력은.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예고편이라는 거죠. 상대는 그 해외에서 만날 팀들은 더 많이 길고 점프도 잘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점프도 잘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해 보이기도 했지만 라트비아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것 같고 세계에서 만났을 때는 더 힘들기 때문에 평가전을 잘 치렀다. 미리 좀 예방주를 잘 맞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정선민 감독도 박지수가 있었으면은 상대가 되는 빅맨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은 박지수가 있었으면 20점 이상 이길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선수들을 상대로도 분전을 하는 결과가 인사이드 싸움 이 정도였는데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날 선수들 그 빅맨들은 그런 레벨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데 이건 사실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걱정되는 게 빅맨들뿐만 아니라 포워드도 굉장히 커요. 해외들은. 그렇기 때문에 빅맨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또 키가 늘 수도 없는 거고 실력이 늘어날 수도 없고 이건 아마 대부분 감독님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딱 맡아가지고 잘할 수 있어 그럼 오케이 나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감독님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박지수 선수가 참 대단하고 느낀 게 어쨌든 승패를 떠나서 이 선수 국제대회 나가면은 항상 대부분의 경기 30분, 35분을 소화하면서 더블 기록하고 투지를 보여주고 그런 존재는 아마 어떤 감독, 어떤 선수도 대체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주구장창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하고 파울 얻어내고 찍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박지현, 김단비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운동량으로 승부를 해야 수비 되고. 모아놓고 외곽을 빼주고 커트인 들어가고 이제 그런 우리나라 여자 농구가 원래 보여줬던 그런 아기자기한 농구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수비에서도 백코트에서 강하게 압박해주면서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결국엔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비 완성도도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대회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6일 동안 5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아컵은 사실은 뭐 약간 약한 팀 상대로는 주전들 좀 쉬게 해주고 그런 게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이 됐어요. 우리를 만났을 때 상대가 좀 쉬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체력적으로 대등하게 다들 12명 모두가 올라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면 때문에 정선민 감독도 아마 선수 선발할 때 기용이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박지수 선수가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최근 5, 6년간 박지수라는 강한 센터를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 있는 센터를 데리고 국가대표가 운영이 됐었는데 없었던 게 아니라 있다가 없게 되면은 그 의존도를 탈피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좀 그 부분에서 선수들이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주인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없으니까 안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살면서 몇 번이나 밟게 될 월드컵 무대입니까? 물론 우리가 꾸준히 월드컵에 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거는 세계에서 가장 농구 잘하는 선수들만 모이는 무대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선수들이 어쨌든 간 시즌을 앞두고 있고 또 그것도 그냥 시즌이 아니라 WKBL 출범 25주년 시즌을 앞두고 있는 네네. 시점이기 때문에 리그를 대표해서 여자 농구를 대표해서 나갔다는 마음을 갖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대표팀한테 바라는 점이 이제 그런 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박지수 선수가 빠지면서 우리가 좀 결과에서 월드컵에서 좀 그동안 냈던 성적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대회인데 좀 현실적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눈높이를 가져가야 될까요? 3일 전에 이제 피바 랭킹이 발표됐어요. 월드컵 랭킹. 네네. 우리가 10위입니다. 10위. 12개 팀 중에 10위.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11위 푸에르토리코, 12위 말리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 랭킹에 박지수가 반영이 안 됐더라고 내용이. 그러면 12위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전력 자체가 말리는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떨어져요. 시스템적으로 떨어지는데 이 선수들은 동물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말리라는 팀은 저는 항상 되게 재밌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남자 팀, 여자 팀 할 거 없이 청소년 대회 때도 상대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데 남들보다 점프를 2번, 3번 더 뛰어요. 공격이 실패하는데 리바운드 계속 걷어내고 올라가니까 공격 리바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팀을 상대할 때 우리 여자 대표팀이 체력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말리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박지수가 없는 대표팀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려야 될 것은 아래 두 팀 반드시 잡아야 된다. 하나는 이제 푸에르토리코인데 푸에르토리코가 좀 다행스러운 면이 우리나라에서 뛰었던 과트미 선수. 네. 이 선수가 에이스였는데 핵심 멤버였잖아요. 근데 무릎 부상 때문에 나오질 않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력에 좀 약간 큰 면이 떨어졌고 좀 걱정되는 면은 최근에 이제 WNBA에 지명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 WNBA 도전했던 선수 한 명 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력이 유지가 됐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노려봐야 될 팀 두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팀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애초에 저는 8강까지도 기대를 했거든요, 솔직히. 박지수 선수를 있을 때는 8강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현실로서는 물론 이제 순위를 제가 마음대로 함부로 정할 수는 없죠. 이 선수들의 열정을 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지만 객관적인 피바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는 8강보다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희망을 좀 담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없다고 우리나라 이런 거 멸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역대 월드컵 좀 어땠었나요? 67년에 이제 체코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 그때 이제 박신자 선생님께서 네, 그렇죠. 2위까지 올려놨죠. 물론 그 당시에만 토너먼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한 업적이죠. 네, 뭐 사실 네. 변수는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유럽 쪽에서 지금처럼 농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하지만 그래도 세계 2위라는 그렇죠. 거는 큰 선수들도 있었고 네. 남북 관계 정서도 좀 있었고 불안한 면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까지 갔고 또 박신자 선생님께서 MVP가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2002년이었죠. 네네. 2002년 세계 선수권 대회. 사실은 아시안 게임 은메달 때문에 다들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갔다는 걸 기억을 잘 못 하시는 바로 분도 그 전에 있는데 갔었던 대회. 4강 갔어, 4강. 네. 그 당시에도 최다 득점 선수가 정선민 감독.
그리고 김영옥 선수도 있었고 박정원 선수도 있었고 변현아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도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한테는 좀 약한 면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잡아야 될 팀들을 꼬박꼬박 잡아가면서 좋은 성적을 냈고 덕분에 기대감도 올라갔었죠. 그렇죠. 네, 그 뒤로 세계 선수권 대회는 약간 좀 성과가 좀 미진하긴 했습니다. 2014년에는 리빌딩 팀이 나갔었고 2018년에는 네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회가 박지 선수가 없다고 버리는 대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야지만 대표팀의 정당성이 있는 거고 또 선수들도 여자농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여자농구 어쨌든 간에 팬들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코어 컨텐츠가 여자농구 대표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을 보면서 팬들이 또 감명을 받고 또 새로운 유망주들이 나도 김단비 언니처럼 되고 싶어, 박지현 선수 되고 싶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조 이제 벨기에, 중국, 푸에르토리코, 미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이런 팀들이랑 게임을 같이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월드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여자 농구 자체에서는 가장 큰 축제잖아요, 대회이자. 그런데 좀 우리가 이거를 뭐 모든 경기를 다 지켜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팬들이 우리 대표팀의 선전 외에 좀 더 볼 수 있는 우리 조에서의 어떤 그 재미 이런 포커스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농구가 다 달라요. 되게 흥미롭게도 A조, B조에 속한 팀들 몇몇을 보면은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뭐 미국이야 워낙 이제 전 포지션에 걸쳐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다 그렇죠. 보니까 미국의 농구를 좀 맛봐달라 그렇게 될 것 같고 사실 미국은 여자 농구 대표팀이야말로 남자 농구 대표팀보다 더 그쵸. 드림팀인 저번 거잖아요. 적이 없는 팀이고 한 번도 뭐 나와서 성과를 놓친 적이 없는 팀.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12개 팀들 딱 봐서 보면은 지난 올림픽보다 나아진 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선수가 데뷔한 팀도 없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 전력에서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네. 다른 팀들 보면 좀 은퇴한 선수도 보여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잡을 뻔했던 세르비아잖아요. 그쵸. 네, 그 팀은 세대 교체가 일어나가지고 피바 그 파워 랭킹에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세르비아도 여전히 강팀이고 같은 조만 본다면은 벨기에. 벨기에. 네, 벨기에가 지난 월드컵 4강이었죠. 일본에게 좀 아깝게 올림픽 때는 좀 무너지긴 했지만 이겼어야 될 게임이었죠, 벨기에가 그거는. 네. 근데 최근 연습 경기를 구해서 봤는데 그때는 핵심 멤버가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WNBA 그 시카고 스카이에서 뛰고 있는 엠마 메서먼 이 선수가 주력 선수인데 그 선수는 그 워싱턴 시절에 팀이 우승할 때 MVP까지 맞아요. 파이널 네. MVP 받은 이 선수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 벨기에와의 매치업 상당히 우리에게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팀도 그나마 좀 그 킴 메스타그라는 핵심 멤버가 은퇴하긴 했지만 대표팀 은퇴했지만 여전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 벨기에 메서먼을 중심으로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그 메스너 선수는 보면서 또 하나의 그 델레돈인가? 라는 느낌을 줄 맞아요. 정도로 네. 어떻게 저런 선수가 한 팀에 둘이나 있지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이호환. 네. 네. 근데 이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스니아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는 존쿠엘 존스. 그럼 이 선수가 사실은 바하마 선수잖아요. 네. 아니, 결국 기여할 거였으면 처음 왔던 우리나라로 기여할 그러니까. 거지. 정말 네. 존코에 존스와 박지수가 버티는 빅맨진이면은 아시안 게임 한번 해볼 만했을 텐데. 그러니까. 예. 근데 세계적으로 여자농구가 뭐 지도자 양성에도 굉장히 애를 많이 쏟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농구가 굉장히 위기예요. 농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네네. 협회 설립도 굉장히 어려워진 나라가 많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거고 이번에 네네. 나오진 않지만 네네. 보스니아도 마찬가지인 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경우도 남자 농구 대표팀도 그렇고 여자 대표팀도 그렇고 협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걸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도 많을 정도로 국제대회에. 네. 근데 이번에 여자 대표팀도 그런 위기에 빠졌다가 다행히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런 팀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기부여라 생각해요. 돈.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출전 수당, 보험금, 상금 지급 이런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동기부여 충만한 보스니아는 상당히 어려운 상대가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존코 헤조스의 파워풀한 플레이, 외곽 플레이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에게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됐던 거는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지금은 전력차 자체가 우리가 일본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데. 그렇죠. 모든 면에서 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섭니다. 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5월 달부터 호주에 가서 평가전 치르고 우리는 이번에 일본에서
라트비아 불러오고 투르키에 불러오고 그러면서 평가전도 치렀죠. 그럼 자신감도 쌓아가고. 근데 이 선수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얘기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라트비아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선수들랑 붙어보고 싶었다. 근데 안 와서 아쉽다. 네. 선수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평가전에 임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그만큼 달랐고 얘네는 세계에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어하고 깨 부수고 싶어하고 되게 일본 자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어쨌든 농구 자체의 그런 진지한 태도 자체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하은주 그 대표 이제 대표죠. 네, 재활센터 대표인데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다가 얘기가 나온 건데 본인이 일본에서 봤을 때 일본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에 관한 부분들을 내가 잘해서 실업까지 간다. 혹은 내가 잘해가지고 어디까지 간 다음에 나중에 내 인생 목표는 뭐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게 습관화돼 있어서 실업에 가서도 또 대표팀에 가서도 내가 뭘 한다 이런 게 팀 전체의 목표 그리고 나의 목표를 확실하게 가져가는데 우리는 선수들이 그 적은 선수를 가지고 계속 엘리트로 오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있다가 프로까지 가겠지가 되고 또 프로에 가는 순간 그 전까지는 늘 엔트리 안에 있었는데 프로에 가면서 엔트리에 드는 선수 사실 극소수잖아요. 나머지는 거기서 딱 막히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그런 그 동기부여를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누적돼 있는 습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일본의 어떤 그런 준비 상태. 일본은 도쿄올림픽 은메달 상승세를 이번 대회도 이어갈까요? 저는 원정이지만 이번에는 원정이잖아요. 근데 네. 그 전력이 저는 단순히 홈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 전 대회에서도 일본은 충분히 상대를 많이 위협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회에서도 최소 4강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 4강이라면 상당히 높게 보는 거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일본의 그런 빠른 트랜지션, 준비력, 그리고 돌파력, 그리고 이번에 도카시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농구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사실 도카시키가 예전 도카시키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일본 지도자들과도 얘기할 때 우리는 늘 빠른 농구를 몇십 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근데 그러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그런 가운데 도카시키라는 빅맨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국제적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해서 도카시키가 쇠퇴할 때가 되면은 일본 농구도 같이 내려갈 거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본 대표팀의 이번 유일한 그 불안 요소는 벤치예요. 코칭 스텝이 남자 대표팀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렇죠. 지난 올림픽 이후에 성과를 내고 남자 대표팀 가서 남자 농구 대표팀이 그대로 그걸 이어받으면서 이번에 잘했잖아요. 아시아컵 때. 물론 이제 결승까지는 가지 못했어도 저는 그 능력을 이끈 감독이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호바스 감독이요. 네. 이제 그걸 물려받은 지도자도 물론 잘하시는 분이겠지만 과연 이번에 세계 무대에서도 이어질까? 그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감독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일본 대표팀을 봐왔잖아요. 맞아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 선수 하나하나에 대한 파악도 좋았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성적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대표팀도 사실 이번에 박지 선수가 빠지긴 하지만 이번 대표팀에 가는 선수 중에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선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박지현 선수, 그러니까 세르비아전에서 작년에 보여줬던 그 기술, 기량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면 재방송을 해주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진한 선수를 다시 봤어요. 아, 그렇죠. 이번 진짜 이 라트비아와 선수는 늘 평가전에서 대표팀의 진심이었어요, 이 선수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늘 처음에는 기화 선수 스팟에서 김한별한테 밀렸다가 자리 잡았고 그 다음에는 박지수라는 자리에 밀렸다가 이제 이번에 자리 잡게 됐는데 이 자리가 어쨌든 유통기한이 좀 정해져 있는 자리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자신에게 처음 주어진 메인 노리전 대표팀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건 파울 트러블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가전이기 때문에 약간 관대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네. 근데 해외에서라면은 더 힘세고 빠르고 높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선수들을 어떻게 대항할지 이 선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투지와 의지 뭐 이런 거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선수인데 솔직히 살짝 서툰 면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근데 그런 것들이 세밀한 어쨌든 부분에서 상대는 노출이 덜 됐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박지수가 늘 박지수만 보던 상대에게도 신선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선함으로 밀어붙여라. 네, 야생적인 이미지로 밀어붙였으면 좋겠고
일단은 허예은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좀 있죠. 작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무대를 밟아보는 것 자체가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박지수가 없기 때문에 허예은이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박지수 외에 다른 센터랑 손발을 맞춰본 적이 없는 허예은 선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상주여고에서도 그런 센터는 빅맨이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아직까지는 그런 평가가 좀 불공평한 것 같고 이번에 또 실제로 이번 대표팀 모여서 경기 치른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8월 1일에 소집돼가지고 신체 검사하고 뭐 몸 만들고 팀 훈련하고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주 정도 운동을 하고. 네, 근데 한 달 뒤에는 어쨌든 지난 양인영 선수의 패턴도 알게 될 거고 습관도 알게 될 거고 약간 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허예은 선수도 당황했지만 양인영 선수 당황했어요. 서로 패스를 선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는 방법도 다를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아직은 좀 덜 맞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감독님이 다듬어 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공격적인 면도 많이 패턴을 다 공개를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걸로 감독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면은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평가 이르다라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비는 사실 라트비아가 약간 서툰 면도 있었고 그 선수들 뭐 빅맨들의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턴오버가 많이 나왔던 게 우리의 압박도 압박이었지만 그 선수들 자체가 사실 턴오버가 많은 팀이다 보니까 좀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오지가 않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평가전에서 수비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한 점이 필요할 때 공격이 나오지 않았던 것. 그 부분은 정서민 감독이 공격에 대한 노출을 아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둘 다 덜 준비가 덜 됐고 아직 좀 아낀 면도 있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피바가 최근에 우리나라한테 내린 평가가 되게 흥미로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슛 정확도가 꾸준하지 않은 팀. 사실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 하면 세계에 어디 내놔도 슛 정확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주구장창 들었죠. 60년 가까이 들었던 그렇죠. 그런 나라인데 이제는 평가가 슛이 꾸준하지가 않다. 강희슬 말고는 없는 거죠. 압박 수비를 하고 지공하다가 외곽에서 슛 던지고 이러면서 상대를 정말 피말리는 농구라는 한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공격적인 면에서 이건 단순히 전술을 떠나서 선수 전체적으로 슛이 많이 떨어졌구나. 근데 그런 것을 이겨내려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근데 상대가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계속 뿌리쳐요. 이 선수들은 유럽 선수들 경기를 보시면은 불기 전까지는 계속 칩니다. 그 습관적으로 범핑이 일어나고 네, 상대 맞은 애도 불기 전까지는 넘어가요. 심판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익숙함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잡으러 가는 순간 2번, 3번 얻어맞고 힘들어 잡았는데 힘들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체력이 확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서 평가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두 번째 약점 박지수를 도운 선수가 없다라는 게 피바가 진단한 약점인데 그 박지수 자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많이 움직이고 진짜 내일 경기 없다는 생각으로 좀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끝나고 시즌 치러야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번 대회 모든 걸 걸어야 되지 않나.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월드컵 전체적으로 예측한다면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국의 우승은 떼어놓은 당상인 것 같고 그렇죠. 저는 가장 재밌는 팀이 몇 가지 꼽아볼게요. 가장 우승이 유력한 팀은 미국. 개인적으로 가장 스토리가 흥미진진한 팀은 호주. 왜냐면 개최국이고 로렌 잭슨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님입니까 그분은? 전 되게 팬입니다. 네. 우리나라 오기 전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켄 베이지가 빠졌잖아요. 네. 켄 베이지는 사실은 저는 없어도 된다 생각해요. 살짝 지금 표정에 아유씨. 네, 그 선수는 어딜 가든 항상 늘 팀 케미를 깨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그 선수가 조금만 좀 잘해줬다면은. 있으면 더 물론 대박 나죠.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여전히 강팀이다. 그리고 가장 기대 이상의 재미를 줄 팀은 일본. 역시나 일본은 감정을 제외하면 그 반일 감정만 제외하고 본다면은 정말 소라의 날개를 구현하는구나. 일단 이 부분이 좀 잘 나가야 되는 게 잘못하면 이제 이 방송에 나가고 친일파 선대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일본은 그 반일 감정이 저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드래곤볼 빼고. 그죠. 드래곤볼과 농구. 빼는데 혹시 신일본 레슬링도 보시나요? 안 봅니다. WWE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은 팀이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한 팀 두 팀을 꼽자면은 첫 번째는 캐나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멤버는 그대로인데 감독이 이제 올림픽 이후에 사퇴를 했죠.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력 자체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전력이에요. 어떨 때는 되게 잘할 수 있는 전력. 캐나다 농구가 그래요. 늘 멤버는 좀 남자 농구, 여자 농구 다 좋은데
준비 과정에서 뭔가 갑자기 미국 짭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사실 네. 사실 캐나다는 그 미국의 내셔널 스포츠에 같이 들어가 있는 법이니까. 네. 네. 그래서 어쩔 때는 미국 농구의 짝퉁 아닌가 느낌이 들 때고 어쩔 때는 되게 잘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가 어떤 차례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가 이제 벨기에. 벨기에가 새로운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어떤 농구를 보여줄지 생각 궁금합니다. 월드컵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뭐 라트비아 연습 평가전 협회가 전격적으로 평가전을 준비했어요. 네. 정말 고무적인 부분인데 뭐 계속 그 중계를 앞두고도 뭐 최초의 국내 평가전 얘기 나왔는데 사실 최초는 아니죠. 예전에 네. 뭐 80년대 뭐 이런 70년대도 연습 경기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최초의 평가전이라고 말하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 뭐 협회도 여러 가지 뭐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좀 이런 이런 그 평가전 같은 것들 좀 많이 개최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협회한테 끝나고 이제 관계자분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평가전 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던 게 작년부터 애를 되게 많이 썼어요. 작년에도 협회가 원래는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평가전을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그렇죠. 됐죠. 네. 근데 이게 대회부 유치는 힘들어도 한 팀 정도 초청해가지고 경기 치르는 거는 물론 그것도 돈 드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그나마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전이 정기적으로 열려야 되고 또 우리가 가능한 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좀 약간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작은 나라에서 어쨌든 평가전 그 성인 대표팀만 있는 게 아니라 U16, U17, U18, U19 남녀 대표팀이 다 있고 국제대회를 다 나가야 되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한정된 인력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 면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도 왜 일 안 하냐고 할 수도 밖에 없는 게 농구 인기가 딱 이 정도고 평가전이 성사됐는데도 어쨌든 지상파 방송국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솔직히 관중도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 그래도 허용 효과도 있었고 이래서 좀 굉장히 꽉 차는 느낌이 있었지만 좀 여자 농구 특별시라고 하는 청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이 정말 많이 들어오신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힘든 여건에서 평가전 2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고마운 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랑 다른 환경, 다른 언어, 다른 문화, 그 다음에 다른 농구 스타일, 다른 리치를 가진 선수들과는 저는 10번 부딪혀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외국 선수를 얘기하는데 저는 외국 선수 3명 데리고 올 바에는 진짜 그 돈으로 다른 나라 가가지고 평가전도 치러보고 왜냐면은 지금 아까 벨기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없는 예산에서 세계적으로 여자농구 파이가 줄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도 그 없는 예산 갖고 평가전을 지속적으로 치러요. 라트비아조차도 그 멤버를 데리고 우리나라 오기 전까지 일본 오기 전에 에스토니아, 핀란드랑 연습 경기를 가졌어요. 그런 거는 그쪽에서는 당연한 일이 돼버린 거죠. 전력 점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3일 상구랑 10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이거는 외국 애들 다른 머리 색깔에 다른 언어 선수 부딪혀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결국 정선민 감독이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그 낯가림을 극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그 감독 코치가 해줘야 될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외국 선수와의 어떤 그 경험 얘기가 나온 건데 또 이 부분도 뭐 위성호 감독도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이 1년에 정말 국가대표가 국내 국외에서 수없이 평가전을 치르면서 호주랑 그렇게 여러 번 하면서 처음에 33, 33 지던 팀들이 익숙해지면서 얘들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극복을 했다. 한주 대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 애들은 외국 애들 만나는 게 낯설지 않죠. 네. 그리고 대표팀도 1년에 7차, 8차 소집을 하는데 40명 소집했다, 20명 소집했다 이렇게 하고 좀 우리하고 좀 다르게 그 2주 소집했다가 소속팀 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현역 때는 아니 뭐 좀 해볼 만하면 팀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서 소속팀에서나 대표팀에서나 자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하더라고요. 사실 뭐 평가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계자의 농구인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협회도 뭐 지난 집행부 때도 노력을 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 집행부에서는 꾸준히 좀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듣기로는 내년 그 남자 대표팀은 물론이고 여자 대표팀도 내년에도 평가전을 준비를 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이번 평가전에서 아쉬운 점은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왕 국제 대회를 할 거면은 사실은 제3국 선수. 네, 제3국 심판들을 데리고 와서 트래블링 콜, 일리걸 스크린 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우리 심판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아예 다른 언어의 심판들과 하는 것도 경험을 줄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심판들은 지금 이 경기의 목적성과 또 어떤 정서를 알고 들어온 심판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한 아예 심판들. 냉정하신 분들과 네. 근데 당연히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앞에 유럽 대회도 많고 엄청나게 대회가 지금 더 많이 있어요. 심판들이 네, 그래서 심판들 수요 데리고기가 좀 코로나 상황도 감안한다면 애매한 면이 있었다고 했는데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약간 좀 아쉽지만 대회가 이번에 열렸으니까 이게 쭉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름에는 무조건 열리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게끔. 네. 뭐 평가전도 계속 되고 좀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컵이든 뭐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좋겠지만 피바 월드컵도 한번 우리나라에서 열려서 정말 우리 선수들이 오롯이 우리 본인들을 응원하는 우리 관중들의 열기 속에서 게임을 뛰는 모습. 부산이나 통영 그런 데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장 가게. 사실 인천 아시안 게임 때 그 열기 물론 우리가 야, 필리핀이 더 무서운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2002 월드컵 때 축구에서 봤던 그런 열기가 체육관에서 있는 그게 정말 벅찼잖아요. 그렇죠. 네, 좀 기자를 은퇴하기 전에 좀 그런 열기를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였는데요.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농구 전문가, 기자 출신의 최고의 아웃풋, 손대범 해설위원을 모시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자, 일단 오늘 우리 대표팀 그리고 월드컵에 대해서 좀 전파적으로 라트비아와의 평가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표팀이 남아있는 한 달, 정확히는 한 3주 정도의 기간인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박지수 선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리고 정서민 감독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한국 농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최대한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그 부분의 목표를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